여러분, 보험 정말 믿고 계신가요? 보험료 수십만 원씩 내면서도 막상 병원 갈 땐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걱정된다는 사람들. 보험금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왜 매번 반복될까요? 대부분은 너무 많고 복잡한 보험에 속아 돈은 내되 보장은 못 받을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 많은 보험, 과연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필요할까요? 정답은 충격적일 만큼 단순합니다. 인생을 지키는데 필요한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하는 보험은 단 두 가지. 그 외는 낭비일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알아야 할 위험, 그리고 진짜 대비법, 보험료 낭비, 보험금 미지급, 끊임없는 리모델링의 악순환. 이제 그만 멈추셔야 합니다. 복잡한 말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단 두 가지 보험으로 당신의 미래를 진짜 지킬 수 있다면 믿으실 수 있나요?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까지 몰랐던 보험의 진짜 얼굴과 최소한의 보장만으로도 무너질 걱정 없는 인생 준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험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8년차 보험 전문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친구, 공정한 보험의 대표 한혜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현재 몇 개의 보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 역시 예전에는 7개 정도의 보험을 가입해 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험 전문가로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지금은 꼭 필요한 두 가지 보험만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최소한의 필수 보험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험을 잘못 가입해서 손해만 봤다, 혹은 막상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했다 같은 사례는 흔히 접하지만 보험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을 얻었다,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는 긍정적인 후기를 듣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험은 사실 내용이 어렵고 조건도 복잡하다 보니 대체로 본인이 직접 꼼꼼하게 분석해보고 가입하기보다는 주변 지인이나 가족 지인의 권유에 따라 덜컥 가입을 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매달 내는 보험료가 30만 원, 50만 원, 심하면 1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고 해지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아깝고 유지하자니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곤 하는데요. 거기다 비갱신형으로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한데 굳이 전부 갱신형으로만 준비해서 평생 보험료를 내야 하는 악순환을 겪는 분들도 정말 많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보험에 대한, 보험 설계사에 대한 불신까지 쌓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보험금 청구를 하려 할 때는 내가 암보험이라고 생각했던 게 알고 보니 종신보험이었거나 가입할 때 무심코 놓쳤던 고지의무 위반 때문에 보장을 못 받는 경우까지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내 돈은 계속 빠져나가지만 실질적인 보장을 못 받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질병이 생긴다면 그 이후에는 일반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결국 고액의 유병자 보험에만 의지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만큼은 앞으로 보험 때문에 손해를 보시거나 괜히 돈만 낭비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보험은 처음부터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두 가지만 제대로 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 두 가지 보험만으로 충분한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보험 가입에서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이 여러 특약들을 죄다 가입해 놓으면 마치 거의 모든 경우에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료 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 꼭 필요한 핵심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 아닐까요? 작은 지출은 실손보험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 정말 중요한 보장을 중심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크게 부담이 되는 경제적 위험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치료비 부담이 큰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손상입니다. 둘째는 사망.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날 때와 반대로
너무 오래 살아서 노후 자금이 부족할 때 모두 위험이 될 수 있는데요.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가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으로도 상당 부분 대비가 가능합니다. 상해로 인한 큰 사고의 경우 대부분 교통사고일 가능성이 높으실 텐데 상대방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고 내 잘못이라면 내 자동차 보험이나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낙상사고가 발생해도 혹은 운동하다가 다쳐도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죠. 일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산재 처리가 되지만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내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외식 도중 식당에서 만약 다쳤다면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으로 시설 내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시설의 배상책임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위험은 바로 사망입니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상황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인 건 분명하고 남겨진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종신이 아닌 정기보험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 기준 사망보험금 1억 원으로 정기보험을 준비한다면 월 보험료가 14,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더 저렴해서 40세 여성분이라면 월 9,000원으로 같은 보장으로 가입할 수 있죠. 반대로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언제 사망을 하더라도 그 시점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발생 확률이 100%인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급률이 확실하다는 점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는 상당히 비쌉니다. 사망 자금이 필요한 건 어린 자녀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가 20살, 30살 성인이 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40세 남성 상해급수 1급 기준으로 가입금액 1억의 종신보험을 무해지형으로 설계한다면 매달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30만 원 가까이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종신, CI 종신, 변액 종신, 유니버셜 종신 같은 상품들이 있는데 이름은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 저축이나 재테크 개념은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축이나 투자로 착각하고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망보험은 자녀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시기까지만 필요한 보장인 만큼 정기보험으로 기간을 맞추어 준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에요. 사망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사는 경우인데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는 줄어들었겠지만 은퇴 이후에는 일정한 소득이 사라지고 의료비는 늘어나기 때문에 자금 부족이라는 큰 위험에 따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같은 국가제도 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주식이나 펀드, ETF 등 투자 상품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사망에 대비하는 보험은 정기보험으로 노후는 연금과 투자로 분리해서 준비하셔야 안정적입니다. 이제 설명을 다 드렸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수보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필요한 보험, 바로 실손의료비 보험, 즉 실비보험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병원에서 실제 사용한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2009년 10월 이후부터 모든 보험사가 표준화된 조건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를 선택하더라도 기본적인 보장은 동일합니다. 즉 같은 날짜에 가입했다면 A사, B사, G사, H사 등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내용으로 판매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도 모든 회사가 동일한 보장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되는 거냐? 실비보험의 보장 구조를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가 병원에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받게 되는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를 보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으로 MRI 검사나 도수치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급여는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나뉘는데, 전액 본인 부담은 응급이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했거나 진료 의뢰서 없이 대학병원 진료를 보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는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거죠. 나머지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중 공단 부담금은
보험은 이름 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주고 본인 부담금이 내가 내야 하는 돈입니다. 결국 환자인 내가 직접 내야 하는 돈은 비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부분을 바로 실손이 보장해주는 거예요. 2009년 7월 이전 실비를 가지고 있다면 100%를 보장해주는 보장 조건이 있을 거고 최근 가입자라면 급여의 80%, 비급여의 7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봤던 자료를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총 진료비가 12만 5,620원이 나왔고 그 중에서 공단이 32,168원을 부담해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93,452원이 됩니다. 결국 이 93,452원을 또 실비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고 대부분 보장을 해준다.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병원에 낸 돈들, 특히 국민건강보험으로 커버 안 된 부분을 실손이 대부분 채워주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만 있어도 의료비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실비보험의 연간 보장 한도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단순한 소액 진료뿐 아니라 큰 병원 치료나 중증 치료에서 발생하는 고액 치료비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원 혜택은 앞서 말한 공단 부담금이 아닙니다. 별도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과 실손의 자기 부담 구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잠시 뒤에 구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하나가 생기셨을 겁니다. 실손보험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보장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잖아? 맞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짚어보려고 해요. 실손보험에도 보장 제외 항목이 물론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상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영양제라든지 임신 관련 질환이라든지 단순 치과 치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 당연히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죠. 이런 부분까지 보장을 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수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코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숨쉬기 힘든 비중격 망곡증 치료 목적이라면 보장이 가능해요. 눈 수술의 경우에도 쌍꺼풀만을 위한 미용 목적이라면 불가능하지만 안검하수 수술처럼 시야 확보를 위해 치료 목적으로 한 수술이라면 역시 보장이 됩니다. 즉 외형적 미용 목적이냐 의학적 치료 목적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큰 병을 진단받아 치료비가 몇 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10%에서 20%의 금액조차도 너무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치료라면 본인 부담금만 생각해봐도 1,000만 원이잖아요. 이 정도 금액이라도 쉽진 않은 금액이니까 불안을 느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행히 실손보험에는 이마저도 안정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바로 자기부담금 연간 한도 제도인데요. 내가 실손해서 자기부담률 20% 조건으로 가입해 있고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으면 계산상 내가 내야 할 금액은 1,000만 원이고 보험사가 내주는 금액은 4천만 원이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자기부담금을 연간 2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안정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4,800만 원을 보험사가 전부 다 부담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실손보험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큰 병원비가 들어도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부담은 남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물론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부터는 급여 부분에만 적용되며 비급여에 대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없어진 점은 있지만 그 외의 상품들은 이렇게 2중, 3중 안정장치가 마련돼 있으니 든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늘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필수 보험으로 실손보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비가 있다는 건 치료비로 인한 파산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4세대 실비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판매 중인 4세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장점도 있죠. 보험료 자체가 내려가면서 가성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상한제와 실비보험의 연간 자기부담금은 전혀 다른 제도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제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2009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은 비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니 사실상 실손 쪽 조건이 더 유리했다고 봐야겠죠. 정리하면 4세대 실손은 비급여 쪽 상한선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고 그 외 세대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큰 비용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걸 선택하셨더라도 실손보험을 끝까지 잘 유지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면 바로 실비 외에 무엇을 같이 준비하느냐인데, 나에게 암이나 심장, 뇌혈관 질환이 생겨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거나 경제 능력이 크게 감소해버리는 상황, 이런 중대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대한민국 10대 사망 원인을 보면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렴 같은 건 실손으로 치료 가능하죠. 하지만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은 장기간 치료와 요양, 생활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리면 치료비만 드는 게 아니라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몸에 좋은 음식을 먹거나 대출금 등을 생각해야겠죠. 내가 아프다고 해서 지출 또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손만큼 중요한 게 바로 3대 진단비 보험인데요. 사망 보장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 현실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치료비와 진단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대 진단비는 보통 암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그럼 먼저 암을 보겠습니다. 암 진단비는 위암, 간암, 폐암, 방광암, 유방암, 자궁암 등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대부분의 일반암을 보장합니다. 또 췌장암, 혈액암, 뼈암처럼 흔치 않지만 치료비가 크게 드는 고액암도 전부 보장 대상이에요. 예전에는 남녀 생식기암을 소액암으로 구분해 보장금액의 10%에서 20% 정도만 지급해주는 회사도 있었죠. 다행히 요즘은 이런 구분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회사는 보장 조건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가입 전 꼭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갑상선 암 같은 경우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 암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유사암이라고 부르는데, 이 네 가지 종류는 각각 따로따로 1회씩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암이 보통 1회 지급이라 유사암도 1회 지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사암 4종은 각각 보장된다는 점이 장점이죠. 최근에는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이 유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추가로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엄밀히 보면 이 특약은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인구 중에서 암 환자가 되는 비율은 소수이고, 암 환자가 되더라도 그 수많은 치료 중에서 표적 항암 또는 면역 항암제 치료를 받게 되는 분들의 비율은 훨씬 더 적어지거든요. 게다가 1세대, 2세대 항암제라면 가리지 않고 보장하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특약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암에 대해 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암 치료비 특약보다는 보장 범위가 넓은 진단비를 우선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암 다음으로 꼭 짚어봐야 하는 질환 중 하나는 바로 뇌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제가 늘 상담드리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인데요. 많은 분들이 뇌 관련 보장을 말씀하실 때 대개 뇌출혈 진단비나 뇌졸중 진단비 정도만 준비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문의를 주십니다. 하지만 공정한 보험에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뇌출혈과 뇌졸중을 포함해서 모두 보장을 해주지만 이 두 가지 진단비만 가지고는 보장이 되지 않는 여러 다른 항목들까지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장 범위가 훨씬 넓은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뇌동맥류라는 질환을 한번 볼까요?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상태를 말하고 증상이 악화될 경우 결국 뇌출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면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뇌출혈 진단비나 뇌졸중 진단비로만 준비를 해두신 분들이라면 뇌동맥류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을 단 한 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병이 심해지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활을 이어가는데 발생하는 치료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반드시 보장 범위가 더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중 특히 뇌경색은 우리 일상에서 가까운 질환 중 하나인데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생활습관 질환이나 심장세동, 심방세동, 부정맥, 관상동맥 질환과 같은 심장질환도 뇌경색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즉,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심장 관련 진단비는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묶어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장질환 역시 과거에는 보통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정도로만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장 범위가 훨씬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이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허혈성 특약으로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참고로 급성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발생하는 중증 질환을 말하고, 반대로 협심증은 완전히 막히진 않았지만 이물질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상태를 의미하죠. 협심증은 급성심근경색보다는 경미한 질환이고, 협심증만으로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 안에는 협심증까지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죠. 물론 협심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결국 불안성 협심증을 거쳐 심근경색으로 악화될 수 있지만,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병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 초기 단계부터 보장을 받고 치료를 할 수 있는 허혈성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정맥, 빈맥, 심부전 등 심장 관련 특정 질환 진단비도 최근에는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나, 혹시 집안에 심혈관계 질환 가족력이 있다면 허혈성과 함께 이 부분까지 보완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2대, 3대 진단비는 여러 회사를 직접 비교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보험료는 나이, 성별, 그리고 최근 병력에 따라 조건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유리한 회사를 잘 찾아 가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준비해온 비교 자료는 40세 남성, 여성 기준으로 직업급수 1급, 20년 납입, 90세 만기 조건에서 여러 회사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별로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는 지인이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하고 가입했다가는 동일한 보장의 보험을 가입하면서 20년 동안 총 보험료를 다른 사람보다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 더 낼 수 있다는 거죠. 직접 눈으로 보시니 어떠신가요?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래도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손해보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공정한 보험 같은 전문가와 함께 보험 상담을 받아보실 건가요? 특히 3대 질병 발병
발병률은 높은 추세이고 보장 만기도 90세나 100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결코 저렴하지만은 않습니다. 부담이 된다면 당연히 보장 금액을 낮추거나 만기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다고 갱신형 상품을 선택하면 평생 갱신될 때마다 높아지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고 평생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초기 부담이 조금 있더라도 안정감을 갖고 보험을 유지하기 좋은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을 다 찾아봤으니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볼 보험은 바로 선택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사망보험인데요. 사망보험은 크게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익숙하게 다가오는 상품이 어떤 건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종신보험은 그 이름처럼 보장의 기간이 평생, 즉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순간까지 이어지는 보험이에요. 예를 들어 종신보험 가입 금액이 1억 원이라면 가입자가 갑작스럽게 내일 사망해도 반대로 오랜 세월을 살아 120세에 생을 마감하더라도 결국 보험금은 지급되는 거죠. 이 말은 곧 지급 확률이 100%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보험료 산출 구조를 보면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을수록 특약의 가격도 함께 올라가게 되는데 사망이라는 사건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지만 누구에게나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므로 종신보험은 구조적으로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종신보험 1억 원을 설계해보니 주요 8개 보험사의 평균 보험료가 약 26만 7,940원 수준이었습니다. 매달 지출하기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죠. 그렇다면 20년 납입, 20년 만기의 정기보험은 어떨까요? 동일한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보험료는 약 14,000원으로 종신보험과 비교하면 확연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보장기간이 짧으니까 당연히 저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20년이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사실 20년이라는 시간이면 자녀가 충분히 성장해서 성인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즉 가장인 내가 혹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홀로 설 수 있는 시기까지는 보험으로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사망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갑작스러운 가족의 부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걸 대비해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험은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사망보장을 원하신다면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특히 결혼을 하시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종신보험은 가입 금액이나 나이에 따라서 월 18만원, 30만원 혹은 4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꼭 필요한 구간만 정기보험으로 분리해서 부담을 줄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꼭 필요한,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 3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보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나 고민들이 훨씬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지출 요인은 보험 외에도 솔직히 정말 많죠. 그러니까 보험은 절대로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니라는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보험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안전장치일 뿐이니까요. 만약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지금 내 나이와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설계안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위에 안내된 번호로 문의해 주시거나 카카오 채널 공정한 보험 또는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공정한 보험에서는 불필요한 보험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비교 설계를 통해 고객님들께 최상의 도움을 드리고 있고 현재
이렇게 고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전반적인 관리까지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보험에 대한 점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많은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한 번씩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